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펌프의 양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양정을 구하는 방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정을 정하려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펌프라는 건 결국 유량이 있고, 양정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우리가 이 양정이 뭐 얼마라고 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실제로 대부분 모르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설비 쪽은 그래도 좀 잘 아시는데 우리 소방 쪽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나중에 여러 편으로 나눠서 들어갈 거지만 일단 그 중에 한 가지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펌프의 양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송풍기의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급기를 안 하면 배기가 안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건 펌프다 보니까 펌프를 먼저 하고 나서 제가 뭐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쯤에 그 송풍기 관련된 것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펌프 양정이, 우리가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펌프의 양정이 100m라고 하면, 이 펌프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다고 보고 요 뭐 수조까지 올라가는데 높이가 100m라면 이 펌프가 100m를 올린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를 잘못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이 펌프의 흡입축 있잖아요. 흡입축. 뭐 수조가 옆에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수조가 밑에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수조가 위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펌프의 토출축의 양정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기 펌프 보통 토출축에는 어떤 용도로 쓰는 펌프든 대부분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죠.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펌프의 양정이 100m라고 했을 때 이 펌프의 압력계에서 뭐 1메가파스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압력계에서 표시되는 것도 미터라고 보겠습니다. 얘가 바로 펌프 토출축에 설치되어 있다 봤을 때 얘도 압력계에 표시되는 힘도 100m냐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은 오해를 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펌프의 양정이 100m다라고 하면 요 바로 토출축에 그으면 무조건 여기의 압력도 100m에 상당하는 압력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뭐 1메가파스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니고, 펌프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펌프의 우리가 양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 토출축의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펌프는 토출이 있다는 건 흡입이 있는 거잖아요. 이 흡입축과 이 토출축의 차이가 100m라는 뜻입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 100m보다 좀 덜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거의 이 100m에 근접한 압력 차이를 말해요. 즉 펌프의 흡입축이 애초에 압력이 100m라면 이 펌프의 토출축의 압력은 200m가 되는 겁니다. 1메가파스칼이었다면 2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양정이 100m일 때요. 근데 이걸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흡입축은 고려하지 않고 이게 100m면 토출축도 그냥 100m에 상당하는 압력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펌프의 실양정을 구할 때, 뭐 설비든 뭐든 우리가 수조가 밑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후드 밸브가 설치가 될 거고, 후드 밸브가 있고 펌프가 설치되고, 뭐 물 나오는 데가 여기라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뭐 마찰 손실이나 방수 압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 펌프의 실제 양정은 요 후드 밸브부터 이렇게 잴 거예요. 이렇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실양정이 70m라고 봐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흡입축 양정이 예를 들어서 5m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5m가 이 70m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이미 5m를 여기서 썼으니까 이 펌프의 토출축의 압력은 65m가 나오는 게 정상일 겁니다. 여기 수원의 높이는 무시해 주세요. 일단 개념적인 거니까. 즉 우리가 이렇게 수조가 낮게 있다면 펌프의 양정에 해당하는 만큼의 압력이 토출축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을 제외한 압력만큼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수조가 100m 높이 위에 위치해 있었다면 이 흡입축의 압력은 이미 100m일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실양정을 계산할 때
죄송합니다. 여기가 높이가 같다면 여기는 실량정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밀폐계랑 개방계라는 개념을 갖고 가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 그 펌프 성능 곡선 영상에서 이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방은 99%가 다 개방계고 우리가 설비는 밀폐계와 개방배가 혼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이 높이가 100m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펌프에서 수조가 같은 레벨에 있고 물을 퍼서 여기 100m 위에 올리려면 다 같은 레벨입니다. 이 펌프의 양정은 100m가 필요할 겁니다. 뭐 동압, 마찰 손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양정을 말하는 거예요. 실량정을. 근데 우리가 거꾸로 이건 이제 개방계가 되는 거죠. 개방계. 뭐 스프링클러라던가 뭐 위생설비라던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밀폐계라는 건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얘가 다시 물이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냉난방에서 제일 많이 적용되는 시스템인 거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실제로 100m라고 봐보겠습니다. 100m. 그러면 이 펌프의 양정을 구할 땐 이 높이를 고려하는가? 실제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경로 안에는 물이 다 차 있는 겁니다. 뭐 물이든 어떤 액체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위는 비우고 우리가 여기가 이제 물이 액체가 쫙 차 있다 보세요. 여기 오른쪽은 비어 있다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배관이 이어져 있으니까 이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물은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지고 평형면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갈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물을 계속 공급을 한번 해본다고 볼게요. 그러면 물이 위로 차는 게 아니고 다 넘치게 넣지 않는 이상 물은 계속 쏟아져서 밑에부터 이렇게 차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만큼 이쪽으로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쭉 충전을 하다가 우리가 요 위에만 날려버리고 요만큼까지 꽉 채웠다고 봐볼게요. 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려서 그냥 U자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밀폐계는 아닌데 U자로 그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수조가 있었다고 본다면 우리가 펌프를 기동하지 않더라도 이 높이만큼 물이 당연히 올라오겠죠. 왜냐면 여기가 비어 있다면 이 물이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충전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 펌프는 운전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수조가 같은 100m 높이에 있다면 100m 높이까지는 물이 자연스럽게 차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펌프를 10m의 양정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이 물이 100m까지 자동으로 차 있었으니까 실제로 10m의 높이만큼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개방계로 그렸지만 좀 굵게 해서 애초에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되어 있다면 얘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유체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 펌프를 그냥 마찰 손실만큼만 구성을 해주게 되면 전체의 유체가 순환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엔 식으로 한번 봐볼까요? 식으로 우리가 펌프가 이렇게 있다 봐보겠습니다. 마찰 손실까지 하면 좋은데 일단은 무시하고 봐볼게요. 우리가 이 1번을 여기를 흡입구를 1번 지점이라고 보고 토출구를 2번 지점이라고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르누이가 공부되신 분이 보시면 좀 좋을 거예요. 그럼 1번 지점은 어차피 우리가 같은 유체니까 비중량은 같을 거고 P1분의 2주분의 V1 제곱 플러스 Z1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결국 2번 지점과 베르누이 우리 값의 그 방정식에 의해서 식이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P2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인데 우리가 이 펌프로 지금 동력을 넣어서 펌프를 기동시켰다고 봐볼게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펌프 동력만큼 에너지가 추가될 겁니다. 자, 우리가 얘가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다고 본다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국 이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배관도 우리가 배관경도 다 같다고 봐볼게요. D2는 D1이다. 그래서 D1과 D2는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은 배관경이니까 펌프에서 물이 나가는 것만큼 들어오니까 어차피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랑 여기랑 수평이라면 여기 압력과 P2의 압력은 같아져요. 물론 실제로는 펌프가 들어가서 바뀌겠지만 우리가 정지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압력 선상에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수평이니까 Z1과 Z2도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 압력들도 변화가 되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펌프의 에너지만큼 이 펌프 흡입 측보다 토출 측에 에너지가 생겨났는데 이 생겨난 것만큼 우리가 양정이죠. 양정이 추가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은 예를 들어 여기에 흡입 측에 가해지는 압력이 100m였다면 이 에너지를 다 합쳤을 때요. 어차피 토출 측에 가해지는 수도 에너지도 100m만큼 똑같은데 여기에 펌프의 동력만큼, 이게 결국 양정이죠. 단위가 지금 양정으로 해놨으니까. 펌프의 양정만큼 추가돼서 이 펌프가 10m의 양정을 가지고 있다면 토출 측의 압력계는 110m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뭐 좀 더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모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원래 실양정이 제로인 거잖아요. 실양정이 제로가 되는 건데,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똑같으면 누르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수조가 높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펌프의 실양정을 이만큼 계산에 포함시켜 버리게 되면 여기 양정만큼 이 펌프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펌프의 케이싱도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이 펌프가 우리가 펌프를 제조할 때 당연히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펌프를 100m짜리의 양정으로 우리가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이 펌프의 그 껍데기 있죠. 이 케이싱은 예를 들어서 14kg라던가 뭐 16kg가 될 수도 있고 20kg를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100m에.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20kg의 압력을 견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 이 흡입 측에 100m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면 이 펌프가 양정이 100m일 때 이미 정격으로 운전해도 200m, 즉 약 20kg의 압력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펌프가 만약에 14kg나 16kg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얘는 케이싱이 깨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부속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흡입수들을 밑에서 있는 걸 끌어올리는 것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눌러주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성능 곡선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성능 곡선은 HQ 곡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펌프는 개방계인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성능 곡선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밀폐계인계는 밑에서부터 이 밀폐계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얘가 개방이고 얘가 밀폐입니다. 제가 무조건 개방계는 이렇게 생겼다, 밀폐계는 이렇게 생겼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방계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건 우리가 요 밑에 시스템의 마찰 손실과 상관없이 이만큼의 실양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우리가 저 시스템 저항 곡선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밀폐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펌프를 기준으로 밀어주는 것만큼 내보내기 때문에 여기 모든 시스템 저항 곡선의 그 요소가 저항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배관 저항이든 마찰 손실이든요. 물론 방수압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실량정에다 방수압이 또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밀폐계는 말 그대로 안에서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방수압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거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성능 곡선 기초편을 보고 오시면 되고, 자, 여기서 뭘 또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 자, 똑같이 HQ 곡선인데 수조가 만약에 높게 있고 펌프가 밑에 있고 이 물이 아래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건 성능 곡선이 저항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양정, 즉 개방계의 저항 곡선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도 개방일 때 우리가 밀폐계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개방계와 밀폐계의 차이가 뭐냐면 개방계는 우리가 수두의 높이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냐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즉 우리가 일정 유량 이하에서는 오히려 저항 없이 물이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배관 경로의 마찰 손실이 예를 들어서 30m라고 봐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수원에서 펌프까지의 높이가 40m라고 봐볼게요. 그럼 어차피 마찰 손실보다 이 수조의 높이가 높잖아요. 즉 이 펌프는 돌지 않아도 이 물이 콸콸콸 잘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펌프까지 돌게 되면 더 많은 유량으로 이 펌프가 운전을 하게 되겠죠. 자, 밑으로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m입니다. 얘는 다시 한번 40m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펌프는 정지해 놓은 상태에서 밸브를 다 열게 된다면 수조가 당연히 더 높게 있으니까 물이 그냥 나가겠죠? 펌프가 안 돌아도.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성능 곡선이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 경로, 이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되게 많이 내보내려고 하면 이 펌프의 이 구멍에 따라서는 그냥 혼자서는 그만큼의 물을 못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애초에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펌프랑 상관없이 이미 해당 유량만큼 많이 물을 내보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더 많은 물을 내보내기 위해 펌프를 기동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찰 손실이 배관의 제곱 또는 1.85배에 비례해서 1.85 승이죠. 비례해서 그때부터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그 책이나 이런 데서 안 나오는 내용이라서, 즉 우리가 개방계는 이 시스템 저항 곡선 자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뭐 공부를 하면 위로 실량정이 발생한다라고만 배우는데 수온이 높다면 얘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걸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밀폐계는 여기 고정됨으로 우리가 결국 이 시스템 저항 곡선의 요소, 즉 정해지는 값은 우리 유량에 따른 마찰 손실, 필요한 양정의 값은 마찰 손실 델타 P로만 구해진다. 요건 나중에 또 지역 난방하거나 하면 더 자세히 하긴 할 건데, 요 양정 펌프 값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보충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